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을 시작한 초창기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왔던 장소에 왔는데요, 그때의 향수, 분위기,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준명님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횟수로 딱 10년 됐죠. 아, 10년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준명님 유튜브 보면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10년 만에 왔잖아요. 이 10년 만에 온 기념으로 초보자분들을 위해 준명님이 만약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시작했고 또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운동을 이때까지 해왔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워밍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은 보통 저희가 러닝이나 팔 벌려 높이 뛰기 같은 동작들로 가볍게 열을 내면서 이제 심박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밴드 운동이나 특정 운동을 통해서 내가 오늘 자극시킬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심박수를 올리기 위해서 팔 벌려 높이 뛰기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넓은 공원에 계신 분들은 러닝 이후에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또 좋겠죠. 자, 팔 벌려 높이 뛰기는 가볍게 15회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15회씩 해봤는데요, 날씨가 좀 추울 때는 20개 혹은 그 이상 진행해 주시면 몸이 좀 더 확실하게 풀릴 겁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열을 내보았다면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내가 오늘 운동할 부위를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볼 건데요. 이두 운동을 하겠다, 삼두 운동을 하겠다, 등 운동을 하겠다, 부위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가볍게 이두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덤벨이나 밴드를 준비해 주시고, 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밴드를 한 발로 밟아서 밴드의 저항을 이용해서 이두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볍게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0회 정도만 반복해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풀업 같은 동작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제 이두도 이두지만 우리 등을 한번 풀어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밴드를 기둥에 걸어서 안정적으로 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인버티드 로우 같은 동작을 진행할 건데, 밴드를 잡고 어깨를 뒤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쪽 방향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우리 등 근육을 자극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횟수는 똑같이 10개씩 반복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 유연성 운동으로 워밍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밴드를 한 줄이나 두 줄로 양 끝을 잡아주시고요. 디스로케이터라는 동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의 어깨 유연성에 따라서 간격을 좁히거나 넓혀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두 줄로 잡고 해볼 거고요. 자, 간단합니다. 팔을 위로 쭉 올려서 이때 팔이 뒤로 걸리는 느낌 없이 천천히 돌려서 여러분들의 손을 뒤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팔을 펴면서 앞으로 보내주시고 다시 천천히 뒤로. 자, 이 동작은 10개씩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게 5회 정도를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참고로 동작 진행하실 때 팔이 걸려서 넘어가지 않을 땐 억지로 돌려서 넘지 마시고 밴드가 떨어졌네요. 손이 좀 미끄럽습니다. 아무튼 팔을 억지로 막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밴드를 이제 한 줄로 잡아서 더 넓게 세팅을 하신 뒤에 뭔가 걸리는 느낌 없이, 근육이나 관절이 아픈 느낌 없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까지 가볍게 풀어 보았으니까 바로 다음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명님이 네. 예전에 손목 수술을 하신 적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손목 때문에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손목 스트레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목 스트레칭이요? 정확히 다친 데가 이제 손등이긴 한데 손목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칭 가볍게 2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서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한 손씩 진행해 볼 건데 반대 손으로 한 손을 잡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이랑 손바닥을 뒤쪽으로 잡아 당길 겁니다. 아주 낮은 텐션을 이용해서 천천히 당겨 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손목이 뒤로 꺾인 상태에서는 더 당겨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굳이 무리해서 힘을 강하게 주지 않고 느긋하게 이 손목이 늘어난 느낌을 받으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끝나면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2가지가 끝났다면 이제 손 등을 뒤집어서 반대쪽 방향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워밍업이 다 끝났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그럼 만약에 준명님이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네. 이 운동은 무조건 해야겠다 하는 운동들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풀푸딥, 풀업, 푸시업, 딥스, 이 3가지죠. 이 3가지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동작이기도 하고 맨몸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동작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제 하면 안 되는 자세와 정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풀업부터 가겠습니다. 자, 우선 풀업은 제가 10년 동안 일생의 3분의 1을 바쳐서 한 운동이기 때문에 설명은 정말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풀업은 단순한 개수치기가 아닌 저만의 방식으로 하는 풀업을 알려드릴 겁니다.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풀업을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얘기했죠. 운동을 평생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할 것이냐, 턱걸이를 골랐습니다. 저도 턱걸이를 당연히 고를 건데 풀업이 왜 좋냐면 전체적으로 이 상체 근력과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흔히 등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등도 같이 운동하면서 이 당길 때 필요한 보조근들, 후면 어깨나 우리 이두근, 전완근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체 대부분의 큰 근육과 작은 근육들을 조화롭게 발달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풀업에 대해서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풀업의 정자세 기준은 단순히 이제 팔의 너비나 어깨 움직임, 그리고 가슴을 들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턱걸이를 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움직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도대로 수행을 할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는 처음에 풀업을 할 때 어깨가 말리지 않기 위해 상체를 뒤로 눕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끝 지점에서 힘이 부족해서 어깨가 말렸다면, 자, 마지막에 말린 어깨는 내 의도대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자세로 수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슬업을 하기 위해 처음부터 팔로우 자세로 풀업을 1개부터 10개까지 완수한다면 그 자세가 이 동작을 하기 위한 정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업의 정자세의 기준은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느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방법을 적용시켜서 실제로 풀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총 2세트 정도만 진행할 거고요. 횟수는 10개씩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현재 수행 능력에 따라서 횟수를 조절하셔야 하기 때문에 5개로 시작하셔도 되고 7개 혹은 10개, 10개 그 이상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상의 다리를 하고 맨몸으로 10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좀 섹시? 야, 미쳤네. 씨. 오케이, 풀업 10개씩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일정한 궤도와 자세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래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집중하고 근육을 타겟팅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이제 근육의 자극을 어떻게 느끼는 건지, 이게 자극이 들어오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턱걸이를 진행할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등 근육과 팔, 어깨는 항상 움직이고 수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근육은 발달되고 숙련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근육의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명님, 네? 그 구독자분들은 아마 준명님 같은 몸을 만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뭐 풀업이랑 이런 기본기 동작들을 하루에 몇백 개씩 하고 또 그 이후에 내가 성공하고 싶은 동작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연습을 통해서 성공을 시켜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몸은 정말 자연스럽게 좋아지면서 따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목표를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하신다면 반드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말하면서 충분히 쉬었으니 마지막 2세트 가겠습니다. 오! 렛츠고! 하나, 둘, 셋. 자세 수행하실 때 마지막에 어깨가 이렇게 말린다면 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7, 8, 9, 10. 이렇게 풀어 두 번째 세트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다시 바로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명님, 옛날에 준명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준명님이 하루에 풀업을 300개씩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풀업 네. 300개가 아니라 이렇게 개수를 낮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요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방법이나 이런 지식 같은 게 아예 전무하다 보니까 나는 단순히 무식하게 많이 당기고 많이 밀면은 몸이 좋아지겠지, 운동이 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풀업, 푸시업, 딥스를 각각 300개씩 나누어서 하루 동안 다 채우는 식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 방식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식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몇 개월 뒤에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로도 그 몸이 못 버티고 좀 잔부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꼭 이준명의 초창기 루틴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300개든 뭐 100개든 200개든 횟수를 낮춰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그냥 하지 마세요. 다쳐요. 여러분들의 몸은 소중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딥스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가장 많이 했었던 동작 중에 하나죠. 자, 딥스도 이제 뭐 정자세의 기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팔의 위치나 뭐 어깨 위치, 기본적인 자세는 있겠지만 아까 풀업 동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도한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가 풀리지 않고 템포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완수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딥스도 뭐 삼두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어깨 자극을 주기 위한, 그리고 뭐 가슴에 자극을 더 잘 주기 위한 자세가 있는 것처럼 플로우 자세로 딥스를 한다면 이제 플란체피랑 어깨 근력의 발달이 될 거고요. 상체를 눕히지 않고 세워서 진행한다면 가슴과 어깨보다는 우리 삼두의 자극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자세에 따라서 정자세 기준이 매우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딥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한 개도 안 되거나 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단계 레벨 운동들을 진행해 주시거나 이제 밴드의 보조를 받으면서 조금 더 쉽게 보조를 받으며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밴드의 보조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깨 유연성을 체크하면서 가동 범위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딥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작이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내려가면서 어깨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말린 어깨를 펴면서 올라오는 동작인데, 자, 처음에 내려갈 때 어깨가 말려 있다가 그 상태에서 미는 방향으로 다시 올라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계속 어깨가 내회전이 되었다가 풀렸다가 내회전이 되었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한다면 우리 어깨 앞쪽에 있는 인대나 근육들이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이고 나중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동작을 진행하면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어깨가 위로 딸려 올라가지 않게 아래쪽으로 강하게 내려서 끌어당겨 주시고, 이 어깨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내려갈 때 어깨가 말리지 않게 뒤로 핀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처음에 취한 자세로 돌아오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 자세를 끝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모든 구간에서 우리 근육의 텐션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텐션이 풀리지 않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팔꿈치를 피면서 올라오고 다시 팔을 접으면서 내려가는 이 타이밍에서도 끝지점에 올라왔을 때 힘을 풀고 쉬는 게 아니라 근육의 긴장감, 힘을 계속 주면서 횟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몸의 긴장도를 계속 유지해야 동작이 진행되면서 부상 없이 템포를 꾸준히 유지하고, 이 꾸준한 템포를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딥스도 풀업과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렸던 자세와 방식을 토대로 동작을 2세트 정도 진행할 거고요. 횟수는 똑같이 10개씩만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동 범위를 좀 더 낮추거나 밴드 보드를 받으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시고, 자, 자세 먼저 확실하게 잡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자세 끝까지 유지하면서 운동 템포도 갑자기 빨라졌다가 늘어지거나 하지 않게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게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딥스를 하면은 이 플란체와 물구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많이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방작의 동작만 봐도 이거는 물구나무랑 플란체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플란체나 물구나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딥스 같은 동작을 꾸준히 해줘야 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딥스가 남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상위 동작을 같이 비교해서 보자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플란체의 하위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동작들을 통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게 중요한데, 자, 딥스를 하게 되면은 뭐 자세에 따라서 팔, 가슴, 어깨에 집중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동작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미는 힘과 밀 때 필요한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플란체나 물구나무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뼈대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뼈대가 만들어져야 물구나무 푸시업이나 플란체 같은 동작을 할 때 몸에 큰 무리가 없이 원활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많이 했으니까 바로 2세트. 오케이, 자세 잡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내려갈 때 어깨 말리지 않게 계속 신경 써주시고, 자, 가동 범위는 일정하게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 했죠? 5개 한 거 아니에요? 대충 10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딥스까지 맞춰봤고요. 자, 바로 다음 운동 푸시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푸시업입니다. 푸시업은 제가 풀업이랑 딥스도 많이 했지만 사실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푸시업을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풀업이나 딥스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낮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근 방식도 굉장히 수월하고 좋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또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푸시업을 하면 좋은 이유는 기본적인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기 운동이기 때문에 미는 동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기초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푸시업도 기본적인 자세를 지켜가면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엎드렸을 때, 시작 전에 엉덩이가 위로 너무 솟아 있거나 몸은 일자로 펴져 있지만 허리가 아래쪽으로 처진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을 굽히면서 내려갈 때 우리 팔꿈치가 적정한 거리로 벌어진 게 아니라 너무 벌어져서 어깨 높이까지 벌어지는 자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자세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하나하나씩 자세를 수정해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엉덩이가 위로 솟아있을 때는 우리 꼬리뼈를 아래쪽으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몸을 일자로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허리가 아래쪽으로 처지신 분들은 배에 힘을 줘서 몸통을 일자로 어느 정도 펴주는 자세. 대략적으로 이제 복근에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처진 허리를 일자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꿈치가 벌어지는 건 수정하기 굉장히 간단해요. 팔이 양옆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벌어진 팔이 다시 안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옆구리랑 바짝 붙여주는 것보다는 정면 기준으로 봤을 때 몸통에서 45도 방향 벌어진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시업 15개씩 2세트 진행해 볼 거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 자세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정자세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에 계속하세요. 이렇게 무릎을 계속 치고 난이도를 낮추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2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살짝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렉 아니고요. 이거는 편집해줘. 꼬마들도 준영님 보고 푸시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꼬마들도 운동하면은 준영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꼬마돌이 되겠지. 네, 장난이고요.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뭐 나이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성 플레이어로서 나아갈 거는 처음부터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도 또 이게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릴 때 운동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다만 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라도 아무튼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맨몸 운동에 관심이 생겨서 접근하고 유튜브로 보면서 뭐 따라 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건 아무래도 설명을 제가 암만 잘해봤자 그냥 그 동작 하는 것만 보고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혹시나 부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어릴 때 뭐 어떻게 운동을 했고 놀았는지를 생각해보면 본능적으로 약간 위험하다고 직감이 들면은 이제 그걸 좀 피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도 뭐 운동할 때 특별한 부상 없이 따라 하더라도 뭐 잘못된 자세가 나오더라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았는데요. 지금 하나밖에 안 했는데 가슴 펌핑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만큼 푸시업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문대지 마. 한 세트 더 진행할게요.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마지막 푸시업까지 모두 마쳐봤습니다. 자,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초창기 때 어떤 운동들을 많이 했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운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운동을 많이 했던 장소에 와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기분이 굉장히 묘하기도 하고 좀 많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준영님이 그 맨몸 운동 하다 보면은 네. 이 운동 종목상 어쩔 수 없이 슬럼프가 오잖아요. 아, 그쵸. 네, 정체기도 막 너무 심하게 오고. 네. 아마 구독자 분들도 심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슬럼프 이게 굳이 맨몸 운동이 아니더라도 뭐 어느 과정에서 슬럼프라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잠깐 왔었지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방법을 알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면 단순한 시간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지기 위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정체된 구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이제 실력이 월등히 한 수, 뭐 두 수 더 높은 플레이어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동안 쌓아왔던 스스로의 벽을 좀 허물어 보자. 내가 설정한 목표는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이런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하게 되면서 좀 슬럼프나 정체기를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제각각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처럼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 정체 구간을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나은 나를 위해 그것을 뚫고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 맨몸 운동에 제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또 투자를 했었습니다. 저도 초보자 시절이 있었고 정체기나 슬럼프를 계속 겪으면서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겪게 될 거예요. 아니, 꼭 겪었으면 좋겠어. 네, 하지만 그런 힘든 시련이 오고 좀 포기하고 좌절감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각오에 임하면서 운동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운동을 즐기면서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뭐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거기에 순전히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 과정을 오래 지속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껴야만 이 운동을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고 몸이 좋아지거나 실력이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운동을 하면서 운동할 때 재미를 느끼면서 운동을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할 때 재미가 없고 항상 일처럼 느껴지고 귀찮다면 그 과정은 행복하지 않고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할 때 집중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정말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재미있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이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좋다. 혹시 사진 첨원만 네. 그 찍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친구가 네. 여기 있어. 하나, 둘, 셋.